예,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, 김반장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먼저 시작하죠. 네. 오늘 설명서는 문의 핍박입니다. 이 눈치채셨겠지만 송영길 대표가 최근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데 대한 얘기입니다. 예.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이제 뭐 해경궁 김씨 사건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걸 여당 대표가 그 탄압이라고 하기까지 좀 표현하나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. 예, 친문 의원들이 뭐 강하게 당연히 반발하면서 당내에서 꽤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 송영길 대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없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 송 대표 측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취지였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글쎄요, 이 송 대표는 지난달 28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 후보가 여야를 넘어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. 이 비슷한 취지의 말을 두 번이나 한 거죠. 자, 뭐 송 대표의 생각은 그렇다 치고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동의할까요? 예, 2018년 경찰은 문 대통령을 비방하고 또 이 호남을 비하하는 등의 글을 올린 트위터 계정, 이른바 이 해경궁 김 씨 소유의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예. 당시 이 후보가 했던 말을 들어보시죠.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.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. 예, 물론 이후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이게 사실은 그 대표적인 친문 인사죠. 네. 전해철 현재 그 행안부 장관이 고발을 하면서 촉발이 된 사건인데 그거를 뭐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표현했던 거군요. 자, 그렇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읽힙니다만. 예,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이 위기감의 발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어떤 정부건 이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반복돼 왔듯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이 친문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내지는 이 견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. 과거 야권으로 보면 이제 약간 친박계 간 갈등처럼 말하자면 문의 핍박이 이의 핍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. 이런 겁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 정권 교체가 아니더라도 세력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집권 초 이 사정 정국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친문 핵심들이 타깃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친문 인사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실제로 이 후보는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소액으로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. 참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까. 예, 어쨌든 뭐 여권에서 지금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이게 여권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. 네. 자, 야당의 김정우 반장은 뭘 준비했습니까? 오늘 야당 설명서는 이렇게 세대 포위론의 실체입니다. 세대 포위론,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주장해온 말이죠. 과거 선거에서는 지역 구도가 중요한 변수였는데 이번에는 세대다 뭐 이런 뜻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전통적인 지역과 조직 기반이 아니라 세대를 이렇게 공간화해서 지지층을 넓혀가는 새로운 선거 전략입니다. 기존의 야권 성향이 강한 그 6070 세대에 더해서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해 40대를 포위하겠다 이런 겁니다. 세대에 맞는 공약을 내고 그를 기반으로 세대 간의 결합으로 이기는 방식이 이제 저희 당의 주 전략이. 설명은 그럴듯한데 어쨌든 선거 전략이라는 게 일단은 우선은 이 지지층을 먼저 결집을 시켜서 투표장으로 데리고 오는 게 우선 아닌가요? 그게 좀 이제 달라진 선거 환경에 맞게 강조점을 또 달리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그동안 호남 출신 중진급 인사를 대거 영입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호남 여론 상승에 과연 큰 도움이 됐냐는 겁니다. 그것보다는 오히려 세대 결집과 확장이 약세 지역을 공략하는 더 효과적인 전략이다. 이런 논리입니다. 예, 뭐 서반장도 지적했듯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까? 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세 배경에 20대 표심 변화가 있습니다. 최근 한 달 반 동안 그 한국갤럽의 20대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윤석열 후보는 크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. 그리고 이번 주 나온 다른 조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. 그 20대 지지율에서 윤석열, 안철수 두 후보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2030이 특히 남성 표심에 주력하다 보면 뭐 상대적으로 중노년층이나 아니면 여성 표심은 또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2030 세대가 핵심 스윙 보터로 꼽히고 있습니다. 특히 2030이 쏠리는 쪽으로 전체 표심이 움직이는 그 밴드웨건 효과까지 감안한
새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사실 2030 세대가 전통적으로 여권에 좀 지지를 많이 보내왔었잖아요.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 원래 선대위에서는 이런 과감한 전략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하지만 당내 분란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데다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까지 맞물리니까 결국 극약 그 처방 차원에서 여가부 폐지와 병사 월급 공약 그리고 이렇게 윤 후보가 e스포츠 대회장까지 찾는 초강수를 뒀는데 예. 이게 일단은 지지율 반등이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예, 최종적인 결과는 물론 선거를 치러봐야 알겠습니다만 뭔가 이념 대결이라든지 지역 대결 구도와는 또 다른 큰 추세의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, 분명히. 예, 오늘도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.